네, 안녕하세요. 송우찬 수학학원의 송우찬 원장입니다. 코로나 극복 모의고사 중학교 3학년 3회차 테스트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실 건데요. 1번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 있냐면 25분의 9의 양의 제곱근을 A라고 하고 마이너스 5의 제곱에 음의 제곱근을 B라고 부르도록 할 때 A하고 B 두 개를 갖다 곱했을 때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25분의 9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5분의 3의 제곱으로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5분의 3의 제곱이라는 숫자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제곱근은 플러스 5분의 3과 마이너스 5분의 3 두 개로 나눠지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양의 제곱근인 것을 물어봤으니까 A는 5분의 3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계산을 먼저 해줍시다. 마이너스 5를 두 번 갖다 곱하는 거니까 25죠. 이 25의 음의 제곱근. 그럼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5이거나 마이너스 5인데 그 중에서 음의 제곱근을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면 5분의 3과 마이너스 5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결론 내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나 하는 건데 마이너스 그리고 루트 5분의 3의 다시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것을 뭐 할 거냐면 제곱하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두 번 갖다 곱하니까 그대로 플러스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루트 5분의 3의 전체 제곱을 계산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고 루트를 제곱하니까 안쪽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 어려움을 조금 느끼셨을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한번 잘 이해를 해봅시다. 3번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선은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는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A도 1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9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B 역시도 10보다 크거나 같고 9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조건 가에서 보니까 이러한 A하고 B에 대하여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건데 우선은 A 더하기 2B가 뭐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냐면 이 숫자가 18이라는 숫자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이냐? 이 A 플러스 2B라는 숫자가 18의 배수니까 이 숫자 자체가 18에다가 뭔가를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준 걸로 반드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 나에 보니까 루트 A 더하기 2B 똑같은 숫자예요. 위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A 플러스 2B가 있는데 A 플러스 2B라는 숫자에다가 루트를 갖다 씌워놨는데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루트 A 더하기 2B가 자연수려면 루트가 있을 때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뭡니까? 이것을 뭔가의 제곱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두 개를 갖게 되는데 A 플러스 2B가 여기서 조건 가에서 얘기하고 있던 것처럼 18의 배수였어야 됐고 그래서 18에다 뭔가를 갖다 곱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숫자가 뭔가의 제곱수다라는 조건까지도 만족을 시켜주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 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18이라는 숫자가요. 소인수분해 해봤을 때 2 곱하기 9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k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k입니다. 그런데 이 a 더하기 2b라는 이 숫자가 뭔가의 제곱수가 되려면 3은 이미 혼자 제곱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가 혼자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 k라는 숫자에 무조건 인수 중에 하나가 2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수가 더 곱해져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반드시 제곱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k가 2 곱하기 n의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뭐 이제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n이라는 이 숫자는 자연수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것부터 하나 고려를 해보면 첫 번째, 만약에 n이 1인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n이 1이면 k가 2n제곱이니까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k가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k가 2니까 위쪽에 a 더하기 b가 18에다가 k를 갖다 곱한 겁니다. 라는 저 식에다 집어넣어 보시면 이게 a 더하기 2b가 36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겁니다. 그래서 루트 a 플러스 2b가요. 루트 36이 되는 거니까 6이라는 자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2b가 18의 배수이며 자연수가 된다는 조건까지는 모두 만족을 시켜놨는데 그러한 a하고 b의 순서쌍의 개수를 지금 구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숫자를 갖다 직접 대입을 하되 어디에서부터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냐면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큰 것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b부터 지금 숫자를 갖다가 집어넣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에다가 지금 집어넣을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가 얼마냐면 10입니다. 왜냐면 b는 두 자리의 자연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b가 10이다. 그러면은 2b는 20이니까 a의 값은 16이 될 수 있을 것이고 b가 만약에 11이라는 숫자가 된다면 2b가 22가 되니까 a의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14가 될 겁니다. 그래서 b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사실은 a는 2씩 줄어들면서 숫자가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얘가 12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겠지만 a도 역시 두 자리의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a는 8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가능한 순서쌍의 개수가 n이 1인 경우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거냐면요. 4개의 순서쌍의 개수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n이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n이 2면 k가 2n제곱이니까 k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8이 되는 것이고요. k가 8이니까 a 더하기 2b가 18과 8을 갖다 곱해 놓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a 더하기 2b가 144가 될 것이고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a하고 b의 순서쌍을 아까랑 똑같이 찾아보셔야 될 건데 이번에도 역시 출발은 b부터 갈 거고요. 왜냐하면 b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여전히 2니까. 그래서 b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는 10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b에다가 우리가 10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숫자가 20이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24가 돼야 돼요. 근데 a 값도 두 자리의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b에다가 어디부터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냐. 어쨌든 a가 두 자리 자연수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a 더하기 2b가 짝수기 때문에 a도 짝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가 제일 클 때 98, 그 다음에 이때의 b의 값이 23이 될 것이고 이런 패턴대로 지금 개수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어디까지 갈 거냐면 a가 10이고 그 다음에 b가 67인 경우까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가지수가 45개가 되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n이 3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끝나면 된다는 건 아니고요. 뭐 4이거나 5이거나 6이거나 이렇게 파악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n이 3 이상일 때는 가능한 순서상의 개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n이 3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k가 2n제곱인 거 다시 또 n 대신에 3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의 k 값이 얼마냐면 1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a 더하기 2b가 18 곱하기 k라고 했으니까 이게 a 플러스 2b가 18의 제곱이라는 겁나 큰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두 자리의 자연수 a, b를 가지고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가능한 케이스들 안에서의 개수를 모두 다 고려를 해 보시면 그 개수가
49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의 특성은 정말 우리가 해석을 못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가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상황들을 나눠서 구성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3번 문제였고요.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어려운 건 아니고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구분만 해주시면 되는데, 숫자가 뭐냐면 루트 13이고 아까 위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유리수가 되려면 결국에 안쪽에 들어있는 자연수라면 어떤 숫자가 제곱수이어야 할 것인데 13은 아무 것의 그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서 루트 1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무리수라고 판정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5번에 나와 있는 문제로 넘어가서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5번에 보니까 숫자가 좀 큰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7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이너스 루트 35분의 6을 갖다 곱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지니까 그냥 플러스인 걸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7과 루트 35분의 6을 갖다 곱하는 걸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고 루트 갖다 곱하는 거니까 안쪽에서 그 두 개의 숫자를 그대로 갖다 곱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좀 해보면요. 이렇게 약분되니까 2, 그 다음에 7로 나눠지겠죠. 여기가 5. 그래서 계산하시면 루트 5분의 2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만약에 원한다면 루트 5분의 2는 루트 5분의 루트 2이고 분모를 만약에 유리화하게 된다면 분모 분자에다가 동일하게 루트 5를 갖다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값이 5분의 루트 10이 된다라고까지도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문제 상황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A가 양수입니다. B가 양수입니다. 사실은 A하고 B가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산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곱하기 B가 2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A 곱하기 루트 A분의 27 곱하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2 곱하기 루트 A분의 3B의 값을 계산하여라. A가 뭔지 B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A, B가 2고 그 다음에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A가 1이고 B가 2고 A가 2고 B가 1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A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A가 분명히 양수니까 A를 루트 A 제곱으로 생각합시다. 거기에다가 다시 루트 A분의 27B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2는 그냥 상수니까 바깥쪽에 빼 놓을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B분의 1을 루트 B제곱분의 1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곱하기 A분의 3B고 이게 어차피 루트 갖다 곱해져 있으니까 하나로 뭉쳐서 계산하는 걸로 생각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테니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요. A를 날리고 그 다음에 B를 날려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뭉쳐서 계산을 해보시면 첫 번째 있는 것은 루트 27A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AB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A하고 B의 값을 각각은 모르지만 A하고 B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2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AB에다 그리고 또 AB에다 만약에 2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첫 번째 건 루트 54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54는 계산해보면 얼마가 될 거냐면 3 루트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분의 3은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갖다 빼시면 2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6번에 나와 있는 문제의 이야기였고요.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요. 루트 7 곱하기 그 다음에
2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5의 값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루트 안쪽에 들어있는 것들이 모두 다 소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소인수분해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하나씩 분배를 해 보시면 첫 번째 게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 루트 3 루트 7 두 개 갖다 곱하니까 2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루트 5하고 7하고 갖다 곱하는 거니까 루트 35. 즉 2 루트 21에서 4 루트 35의 값을 뺀 거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8번에 보니까 역시 식을 좀 간단히 해보세요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루트 27에서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갖다가 곱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8을 갖다가 곱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루트 27이 있는데 루트 27은 3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를 갖다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그냥 둘까요? 유리화를 해도 되는데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8이 있어서 얘를 2루트 2로 갖다 바꿔놓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씩 이렇게 분배를 시켜주시는 형태죠. 그래서 분배시켜 주시면 첫 번째 3 루트 3 곱하기 루트 6 마이너스 3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1이니까 안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가 겹쳐지니까 플러스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2분의 3 곱하기 2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라갈 것들 루트 3 루트 3이 날라가고요. 루트 2 루트 2가 날라갑니다. 여기는 이 루트 6 같은 경우에는 루트 3과 루트 2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니까 루트 3, 루트 3 두 개를 갖다 곱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그 값이 9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루트 2분의 3이 있어서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루트 1을 갖다 곱해서 유리화 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가 될 거고 마지막 3하고 2를 갖다 곱하니까 플러스 6이 되어서 마이너스 6 플러스 6도 날라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만 갖다가 정리를 해보시면 값이 2분의 15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도 마찬가지로 이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2루트 3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을 갖다 곱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분의 3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12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첫 번째 있는 건 먼저 분배 법칙을 좀 써보도록 하고요. 이 녀석은 유리화를 하고 이것은 소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하시면 2루트 3이랑 1을 갖다 곱하니까 첫 번째는 2루트 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루트 3이랑 루트 3을 갖다 곱하면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일 것이고 루트 3분의 3이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을 갖다 곱하게 되면 얘는 플러스 루트 3으로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에다가 3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니까 다시 플러스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5루트 3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시험지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보니까 새 정사각형 ABC를 이어붙여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도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어져 있긴 하겠지만 뭔가 정사각형을 하나 또 이렇게 갖다가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살짝 지워야 되겠죠.
여기도 중간에 일정 부분이 잘려져서 여기에 정사각형이 하나가 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라지 A, 두 번째 게 라지 B, 세 번째 게 라지 C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설정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스몰 a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스몰 b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스몰 c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정사각형 A의 넓이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A 제곱인데 이것은 정사각형 B,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의 넓이의 3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A 제곱은 3 곱하기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사각형 B의 넓이는 정사각형 C의 넓이의 3배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B의 제곱은 3 곱하기 C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사각형 C의 넓이가 8이래요. 그러면은 이 C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8이 되는 거고, 하나씩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C제곱이 8이니까 B제곱이 얼마가 될 거냐면 2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이 24가 되니까 A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72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A제곱, B제곱, C제곱을 알고 있고, 제곱근을 갖다 계산하는 것처럼 스몰 a와 스몰 b와 스몰 c를 갖다가 구하는 건데, 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는 여기는 이 정사각형들의 변의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몰 a는 6루트 2, 스몰 b는 2루트 6, 그 다음에 스몰 c는 2루트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하고 B하고 C를 다 알았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새로운 도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래요. 자, 새로운 도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검은색이 겹쳐져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래 실선으로 그어놨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둘레의 길이인데 그 정사각형 A 쪽에서 보면 스몰 a라고 하는 선분이 우선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살짝 표시하는 이만큼 부분은 A에서 지금 일부분을 빼야 되죠. 그 스몰 b만큼의 이야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요만큼 부분은 실제로 이제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A를 하나 더하되 B만큼을 갖다 빼서 만들어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각형 B에서는 지금 다시 노란색으로 칠하는 하나, 두 개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양쪽 끄트머리에 이제 있는 요만큼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게 B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에서 C만큼을 갖다 뺀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C라는 정사각형에서는 스몰 c가 3번만 더 있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를 좀 해보시면 A 먼저 계산할게요. 3A 플러스 A니까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2B 플러스 B니까 지금 플러스 2B, 그 다음에 C는 3C 마이너스 C가 되니까 플러스 2C,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계산한 값들 있죠? 6루트 2랑 2루트 6이랑 2루트 2 하나씩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지금 4A는 24루트 2, 2B는 플러스 4루트 6, 2C는 마지막 4루트 2가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값은 28루트 2 플러스 4루트 6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10번 문제의 이야기였습니다.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보시니까요. 2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 y의 제곱을 갖다 전개시켰을 때 x 곱하기 y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뭐 어려울 건 없고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어떤 거 쓰시면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물론 2분의 1x 더하기 3분의 1 y를 두 번 갖다 곱해서 계산할 수 있긴 하지만 효율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공식을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 활용을 하는데 조금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는 저 2분의 1x 더하기 3분의 1 y의 제곱은 우선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a를 2분의 1 x 옆에 있는 공식이랑 같이 대응을 해본다면 그 다음에 3분의 1 y를 b로 생각해서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a제곱, 그래서 2분의 1 x를 제곱하게 될 거고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x 곱하기 3분의 1 y, 그 다음에 마지막 3분의 1 y의 다시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전개시키시면 4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xy,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1 y제곱이 될 건데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다 쓰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하고 y 두 개를 갖다 곱한 것의 개수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3분의 1만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이 11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만 정확하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3분의 1 a-4의 전체 제곱을 전개시켰을 때 a의 개수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의 개수만 찾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그냥 한번 다 전개는 해볼게요. 이번엔 a-b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크게 a, 얘가 b로 생각이 되는 거니까 전개를 시켜보시면 3분의 1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a 곱하기 4 그리고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개시켜보시면 9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8a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고요.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건 하나죠. a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라는 사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3번에서도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뭘 전개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3a-2 그 다음에 3a 플러스 2 이렇게 갖다 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쟤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합차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어 있는 a-b랑 a 플러스 b 두 개를 갖다 곱한 값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a가 a, 2가 b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3a의 전체 제곱에서 2의 제곱을 갖다가 빼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계산하시면 9a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번에는 전개식 전체를 요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한번 볼게요. 14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전개를 시키는 건데 이게 공식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공식을 적용하는 것보다 그냥 전개되는 상황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걸 다 갖다 전개시켰을 때 그 상황이 ax제곱 더하기 bxy 그 다음에 플러스 cy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와 b와 c를 갖다 더한 값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갖다 곱하면요. 우선은 x하고 x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하게 될 테니까 x제곱 그 다음에 x와 4y를 갖다 곱할 거고 마이너스 3y에 x를 갖다 곱할 거고 마이너스 3y에 4y를 갖다 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12y 제곱 가운데 있는 플러스 4xy와 마이너스 3xy만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그것들 갖다가 계산을 해보시면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12y의 제곱이 저 위쪽에 있는 ax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 제곱과 같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a가 1이고요.
B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그것들을 모두 다 더하면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14번의 이야기였습니다.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빼기 5x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a랑 b랑 c를 갖다가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전개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위쪽에서 얘기했었던 직접적인 전개를 하는 방식이나 혹은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것 두 가지가 조금 병행돼서 나올 것 같은데 우선 앞쪽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의 제곱의 형태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개시켜 보시면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a b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5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를 갖다 계산을 해보시면 5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다시 정리시켜 봅시다.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 이제 계산되는 것끼리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x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요. 얘는 플러스 7x가 될 거고요. 마지막 플러스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하고 비교하시면 a는 마이너스 1 B는 7, C는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와 B와 C를 갖다가 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91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5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보니까 세로의 길이가 A,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 ABCD를 다음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선분 BE에, 그 다음에 선분 GD를 선분 GH에 겹치게 접었을 때 지금 색칠되어 있는 HECF의 넓이를 A하고 B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선분이 지금 뭔가 겹쳐지게 접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에 있는 도형들을 정사각형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자, 중간에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G, 여기가 E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 F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H,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됩니다. 자, 찾고 싶은 부분은 여기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A하고 B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각선을 갖다 그었을 때 요 대각선을 이용을 해서 접었다. 마찬가지로 이 대각선을 이용해서 접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각형 ABEG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GHFD가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가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큰 길이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AG가 A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요 선분 GD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B에서 A를 갖다 빼서 만들어준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사각형 HECF의 넓이 S라고 할까요? 그것은 제일 큰 사각형 ABCD의 넓이에서 그러니까 A 곱하기 B에서 정사각형의 넓이 두 개를 갖다 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정사각형 ABEG는 한 변의 길이가 A 정사각형이니까 A제곱을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정사각형 GDFH는
한 변의 길이가 b-a인 정사각형이니까 b-a의 제곱을 갖다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은 만들었는데 얘를 갖다 정리해서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ab 그냥 내비두고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b-a 제곱 전개시키면 b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a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풀어볼까요? ab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b 마이너스 b제곱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이었고요.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이디어를 하나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a가 1 플러스 루트 2고, 그 다음에 b가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그때 a 5승 곱하기 b의 5승 더하기 1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a 5승 곱하기 b의 5승 있잖아요. 얘가 뭐랑 똑같냐면, a 곱하기 b의 전체 5승에다가 1을 갖다 더한 것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이게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가운데 부호만 바뀌어 있는 형태의 값이기 때문에 a하고 b를 갖다 곱하면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를 갖다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갖다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갖다가 대입을 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을 5번 홀수번 갖다 곱했으니 앞에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갖다 계산하면 그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1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개나 있네요. 4개 다 해볼게요. 1번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 결과적으로는 곱셈 공식을 역으로 쓰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크로스해서 갖다 곱해서 가운데 있는 개수만 잘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2xx라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3과 1의 곱으로 표현이 되되 지금 가운데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갖다 만들어 두면 크로스해서 갖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7x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갖다가 인수분해한 식이 결국 2x-1과 x-3의 곱으로 표현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면 4a제곱 더하기 4a-3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좀 해볼까요? 4a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4a제곱을 2a하고 2a의 곱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어쨌든 3과 1이 있는데 크로스해서 갖다 곱해갖고 가운데 플러스 4a를 만들어 두려면 1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6a 그래서 가운데 있는 플러스 4a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된 식은 2a 플러스 3과 2a 마이너스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3x제곱 플러스 10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8y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3x제곱을 3x하고 x의 곱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8y제곱을 4y하고 2y를 갖다 곱하되 마이너스를 하나 갖다 붙여줄 건데 여기 마이너스 2y로 만들어 주시고 크로스해서 갖다 곱해 보시면 플러스 12xy 마이너스 2xy니까 가운데 있는 플러스 10xy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된 식은 3x 마이너스 2y와 x 플러스 4y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12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7ab 그 다음에 플러스 6b제곱이고 어쨌든 뭐 10이나 6이라는 숫자는 조금 크다 보니까 이 약분될 수 있는 소인수분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17을 맞춰주기 위해서 좀 잘 정리를 해보시면 12a제곱을 4a하고 3a 두 녀석의 곱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6b제곱을 3b하고 2b의 곱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해서 갖다 곱해보면 8ab, 9ab. 그래서 더하면 17ab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4a 더하기 3b와 그리고 3a 더하기 2b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18번 문제였었고요. 마지막 19번, 20번이 있는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세요 라고 19번의 보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억 보기에는요, b-2a의 전체 제곱이 2a-b의 제곱과 같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개를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안쪽에 들어있는 b-a와 2a-b가 하나는 이제 부호가 반대로 된 케이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플러스 2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1을 제곱하나 값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개시켜 보셔도 되고 혹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뒤에 보니까 a 플러스 b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줬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죠. 왜냐면 이거 합차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어야 됩니다. 부호가 틀렸어요. 얘는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는 전개시켜 보시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고, 가운데 있는 플러스 2ab랑 마이너스 4ab만 연산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고,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이야기이고요. 마지막 리을입니다. 리을은 거꾸로 볼게요. 4ab 마이너스 1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우변에 있는 2a 플러스 1하고 2b 마이너스 1을 갖다 직접 전개를 시켜 볼 건데, 2a랑 2b를 갖다가 곱해 주시면 2a랑 2b를 갖다 곱해 주시면 이 두 개 갖다 곱했을 때 4ab가 된다라는 사실은 뭐 변함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2a랑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 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그것이 4ab-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운데 있는 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2b를 날릴 수 있을지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이야기,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20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니까 다음 두식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에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의 공통인 인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되겠죠. 앞에 있는 식부터 보시면 이제 x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되고, 그래서 얘가 x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제곱에다 x 플러스 1을 갖다 곱하니까 이 두 녀석의 식에서의 공통인수는 x가 하나 보이고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2가 하나 보이네요. 그래서 공통인수는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로나 극복 모의고사 중학교 3학년 3회차 테스트 20문제 모두 다 해설을 해봤고요. 마지막까지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